여러분,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단둘이 밤을 보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늙은 몸이지만 뛰는 심장만큼은 스물이었던 그날처럼 생생했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기차역에서 맞이한 인생의 마지막 설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0월 서울역 대합실. 박태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편의점 김밥을 꺼냈어요. 69의 나이,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지 일주일째였죠.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 있었어요. 이제 고향 강릉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려던 참이었어요.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는 오후 7시 30분 출발 예정입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태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창밖을 바라봤죠. 70년대 초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이 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동진행 맞으시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는 고개를 돌렸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작은 가방을 든 그녀의 얼굴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태수 씨 맞죠? 그 순간 태수의 손이 멈췄어요. 목소리. 5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떨림이었어요. 정희 씨. 기억하시네요. 윤정이였어요. 1975년 서울대 앞 데모 현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녀. 함께 전단지를 뿌리고 최루탄 연기 속에서 서로를 부축하던 그 시절의 동지이자 첫사랑이었죠. 어떻게 여기를? 저도 강릉 가요. 딸 보러요. 정희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 너머로 20살 청춘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태수 씨도 강릉으로? 네.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요.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정희의 왼손을 보니 반지가 없었어요. 정희 씨는 남편이랑은 각자 사는 지 오래됐어요. 그 말에 태수의 심장이 뛰었어요. 대합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50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아 있었어요.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정희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태수 씨, 손이 여전히 따뜻해 보이네요. 그때처럼. 태수는 김밥을 쥔 손을 내려다봤어요. 50년 전 최루탄 연기 속에서 이 손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생생했죠. 태수 씨는 여전히 김밥 좋아하시네요. 정희가 태수의 손에 든 김밥을 보며 웃었어요. 태수는 멈칫했죠. 1975년 가을, 대학 축제 날 함께 먹었던 김밥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정희 씨가 싸준 김밥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 그걸 기억하세요? 태수는 김밥을 반으로 나누어 정희에게 건넸어요. 하나 드세요. 그때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대합실은 붐볐지만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수 씨, 그때 왜 안 왔어요? 졸업식 날. 태수의 손이 멈췄어요. 1978년 2월 졸업식 날 약속했던 서울역.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급하게 강릉으로 내려갔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그날 3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역에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정희가 태수의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따뜻했어요. 태수 씨, 그 후로 어떻게 지냈어요?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정희 씨는? 저도 비슷해요.
근데 남편이랑은 10년 전부터 별거예요. 사랑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어요. 태수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정희 씨, 여전히 예뻐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66의 나이에도 설렘은 남아 있었어요. 열차 지연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릉행 무궁화호는 선로 점검으로 출발이 지연됩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태수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죠. 시계를 보니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몇 시간이나 지연될까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3시간은 걸릴 거래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차라도 한잔할까요? 역 근처에 다방이 있을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50년 만이니까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수가 정희의 가방을 들어주었죠. 그 모습이 꼭 50년 전 그날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역 앞 오래된 다방. 청춘다방이라는 간판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어요. 태수와 정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죠. 여기 70년대 그대로네요. 정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낡은 주크박스, 빨간 체크무늬 테이블보, 벽에 걸린 이미자 포스터.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어요. 커피 2잔 주세요. 태수가 주문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 그때 당신이 왔다면 어땠을까요? 뭐가요? 졸업식 날이요. 만약 당신이 왔다면 우리 달라졌을까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50년 동안 생각해왔지만 여전히 알 수 없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했어요. 평생.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요. 결혼하고도 딸 낳고도 계속 당신 생각했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죠. 창밖으로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역으로 돌아가기 힘들겠는데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기다리면 그칠 거예요.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렸죠. 시간은 흘러 밤 9시가 됐어요. 열차 운행 재개 안내입니다. 강릉행 열차는 내일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다방 라디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태수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이요? 그러네요. 어떡하죠? 호텔을 잡아야 하나? 정희가 당황해했어요. 태수도 난처했죠.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았고 이 늦은 시간에 방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역 근처에 여관이 있긴 한데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따로 방 2개 잡으면 되죠. 하지만 여관 주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비 때문에 손님이 많아서요. 태수와 정희는 망설였어요. 6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어떡할까요? 정희가 태수를 보며 물었어요. 태수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요. 그냥 같이 있어요. 우리 나이에 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무섭기도 하고요. 여관방은 좁았어요.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TV, 그리고 희미한 형광등. 태수와 정희는 어색하게 방 안에 섰어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태수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에요. 둘 다 침대 쓰세요. 우리 나이에 뭐.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두 사람은 이불 양 끝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밖에서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태수 씨, 네. 그때 당신이 잡아줬다면 나 안 갔을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한테 안 갔을 거예요. 당신만 붙잡아 줬다면. 태수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정희도 태수를 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정희가 울먹였어요. 태수는 손을 뻗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정희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린 이제 늙었잖아요. 늙어도 괜찮아요. 나 아직도 정희 씨 좋아해요. 태수의 고백에 정희는 흐느꼈어요. 50년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저도요. 저도 당신 평생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5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늙은 몸이었지만 심장은 20살처럼 뛰었죠. 정희 씨, 오늘 밤만이라도 같이 있어요. 태수가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태수는 정희의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살며시 입맞춤했어요. 사랑해요. 정희도 태수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나도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이마, 입술, 점점 서로의 몸을 느낄 뿐이었죠. 서로의 심장이 어찌나 뛰는지. 밖에서 들리는 기차 기적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두 사람에게는 서로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의 따뜻한 체온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정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5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죠. 멀리서 기차역 시계탑이 보였어요. 불이 켜진 채로요. 잠 안 와요?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는 돌아봤죠. 정희가 이불을 덮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깨웠어요? 아니에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정희가 일어나 태수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죠. 태수 씨, 후회 안 해요. 오늘. 무슨 소리예요? 전혀요. 태수가 정희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저도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정희가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태수는 정희를 꼭 안았죠. 정희 씨, 강릉 가면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딸 집이요. 당분간은요. 그 후엔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태수는 용기를 냈어요.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정희가 고개를 들어 태수를 봤어요. 놀란 눈빛이었죠. 뭐라고요? 나 혼자 살 집이 있어요. 강릉에. 크진 않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태수 씨, 우리 나이에 뭐 거창한 것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딸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요. 태수의 말에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맞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좋아요. 같이 살아요. 태수는 정희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태수 씨, 고마워요. 뭐가요?
50년 만에 다시 찾아줘서요. 아니, 50년을 기다려줘서요. 저도 고마워요. 다시 만나줘서.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스며들었죠. 태수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곧 열차 시간이네요. 네. 같이 타요. 강릉까지. 그래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여관을 나섰어요. 비에 젖었던 거리가 새벽빛에 빛나고 있었죠. 손을 잡고 역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젊은 연인 같았어요. 역으로 가는 길, 태수는 문득 멈춰 섰어요. 잠깐만요. 왜요? 전화 한 통만 할게요. 태수는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어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죠. 미국에 있는 아들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밤 시간이라 잠이 덜 깬 목소리였죠. 준호야,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5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다고. 이제 그녀와 함께 살 거라고? 응. 괜찮아. 아버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너도 잘 지내고.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 태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눈가가 뜨거웠죠.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중전화 부스를 나오니 정희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정희에게 다가갔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죠. 정희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천천히 말할 거예요. 제 딸한테도 말해야죠.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우리 인생이니까.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역이 가까워질수록 태수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었죠. 역 대합실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 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정희가 물었어요. 조금요.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정희가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태수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66의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경쾌했어요. 잠시 후 정희가 돌아왔어요. 손에 김밥과 따뜻한 커피를 들고요. 자, 드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꼭 50년 전 그날처럼요. 태수 씨, 우리 강릉 가면 뭐 하고 살까요? 글쎄요. 바다나 보러 다니고 산책도 하고. 좋네요. 평범한 게 좋아요. 저도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정희가 태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행복할 거예요. 우리. 그럼요. 당연하죠.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태수와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플랫폼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꼭 맞잡혀 있었죠. 플랫폼에 열차가 들어섰어요. 낡은 무궁화호. 70년대부터 달려온 그 열차처럼 태수와 정희도 오랜 시간을 달려왔죠. 타요. 태수가 먼저 올라가 정희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죠. 열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역이 점점 멀어졌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떠올렸어요. 회사, 아내,
아들. 그리고 혼자 남겨진 10년. 무슨 생각해요? 정희가 물었어요. 그냥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서요. 뭐가요? 서울에서의 삶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뭔가 끝나는 기분이에요. 근데 슬프지 않아요. 저도요. 열차는 계속 달렸어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를 지나고 강원도로 접어들었죠.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태수 씨. 네. 우리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태수는 웃었어요. 밥부터 해 먹어야죠. 배고플 텐데. 제가 해줄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된장찌개요. 정희 씨가 끓여주는 거. 알았어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열차는 강릉역에 도착했어요. 오전 9시 반. 태수와 정희는 천천히 내렸죠. 여기가 강릉이네요. 정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다 냄새 나요. 그럼요. 여기가 바닷가 도시니까요. 태수는 정희의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제 집은 여기서 버스로 30분 거리예요. 괜찮아요? 당연하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정희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태수 씨. 왜요? 제 딸한테 먼저 전화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미리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강릉 오셨어요? 응. 근데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정희는 태수를 바라봤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주었죠. 엄마 누군가 만났어. 오래전 사람인데 이제 함께 살려고 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아버지는 어떡하고요? 너희 아버지랑은 이미 끝났잖아. 10년 전에. 그래도 그렇지.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엄마 이해해줘. 제발. 엄마. 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태수는 정희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흘 후. 태수의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정희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 태수가 신문 넘기는 소리.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태수 씨, 밥 먹어요. 네, 지금 가요.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5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여전히 꿈만 같았죠.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태수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그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죠. 발신인은 윤정희. 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봉투를 뜯자 편지가 나왔어요. 정희의 손글씨였죠. 태수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당신은 아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웃으면서요. 사흘 전 서울역에서 당신을 다시 만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당신 덕분에 제 청춘이 다시 왔어요. 66의 나이에도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설레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여관방에서 당신 손을 잡았을 때 나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수진이가 아직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 인생이니까요. 이제는 제가 행복할 차례니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매일 아침 당신 곁에서 눈을 뜨고 밥을 해주고 함께 바다를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당신 품에 안겨 잘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해요, 태수 씨. 5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정이 올림.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편지 왔어요? 정희가 웃으며 물었어요. 당신이 보낸 거잖아요. 어머, 벌써 받았어요? 어제 붙였는데. 태수는 정희를 뒤에서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이런 편지 써줘서. 진심이에요. 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바다 보러 갈까요? 태수가 물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정동진 바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닷가에 도착하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태수와 정희는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았죠. 태수 씨,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늦지 않았네요. 우리. 그럼요. 전혀요. 정희가 태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태수는 정희를 안았죠.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마치 시간처럼요. 50년 전 놓쳤던 사랑.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늦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서 더 소중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10년, 20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늦은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태수와 정희처럼 용기를 내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재회가 찾아오길 바랍니다.